오늘 김상욱 교수님하고 저하고 다녀온 곳이 있죠? 한국은행에 가면은 거기 화폐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야, 여기를 들어가 보는 건 처음이에요.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에 대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중앙은행. 은행을 감독도 하네요,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유일한 화폐 발행 기관. 화폐의 역사와 화폐에 대한 의미 이런 거를 쭉 전시를 해놓은 건데 굉장히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재밌었고요. 야, 오늘 사진도 엄청 찍었어요. 맞아. 저희 집 금고인 척하면서. 자, 들어오시죠. 제 금고입니다. 하면 이제 5만 원권으로 만들어 놓은 600억의 규모를 볼 수 있고요. 1m 세로에 2m짜리 직육면체면은 600억이더라고. 5만 원짜리. 생각보다 부피가 안 크네요. 안 커요. 저도 놀랐어요. 600억이 생각보다 그 007 가방 정도로 만들었을 때 무게가 어느 정도 되고. 들어봤어요. 네, 이게 5억이에요. 5억. 아, 5억. 5억. 들만한데요? 그 다음에 그 지폐, 우리나라 지폐에 자신의 얼굴을 넣어주는. 자,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 이렇게 찍어. 야. 잘 웃었어요. 네.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저희가. 사실 그 화폐와 관련된 범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화폐 위조와 관련된 아마 가장 그 유명한 사건은 77246 위조 지폐 사건이에요. 77246. 77246. 5,000원권 지폐를 위조한 것인데 근데 일련 번호가 이거는 하필이면 다 77246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위조 지폐에 붙여진 그 이름이고요. 5,000원권 위조 지폐는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모두 2,045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77246이라는 일련 번호가 들어간 위조 지폐가 모두 1,900여 장이 발견돼 전체의 9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발견이 됐는데요. 최근 3년 동안 13,000여 장이나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1,790장보다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건 놀랍게도 한 사람이 2004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만들어서 이거 유통을 시켰던 거고요. 아, 썼구나. 네, 5만 장 가까이 만들었다니까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위조 지폐를 만든 사람은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이 분야의 이제 전문가고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얇은 종이 3장에다가 이제 인쇄를 해요. 앞면, 뒷면, 그다음에 지폐에 보시면 이렇게 위조 방지를 위해 만든 희미한 그림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모사하기 위해서 중간면, 그래서 3개를 만들어서 되게 정교하게 만들었네. 딱 붙인 거예요, 이렇게 3장을. 진짜와 비슷한 얇은 종이를 사용해 쉽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보면 바로 알죠. 하지만 이제 이 지폐를 사용할 때 주로 노인들이 보통 있는. CCTV가 없고 노인이 운영하는 가게만 골랐습니다. 위조 지폐로 껌 한 통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겼습니다. 아주 싼 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5,000원이니까 뭐 거스름돈 이제 그걸로 이제 돈 가서 만들어 간 거죠.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지폐와 나란히 놓고 봐도 가려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만든 가짜 돈은 2억 2천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금년 들어와가지고 5,000원권 위패가 증가세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군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잡아야 되는데 잡히지가 않고. 그게 은행으로 들어가야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시중에서는 거의 사람들이 몰랐고 이게 은행에 들어올 때마다 잡히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제 검사하니까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2007년에 정부에서는 원래 계획보다 5,000원권만 땡겨서 1년 먼저 바꿔요. 이거 못 잡아가지고. 지난 83년 이후 20여 년 만에 바뀌는 것. 한국은행은 위조가 가장 많은 5,000원권 세도는 내년 상반기에 발행하고 새 지폐는 컴퓨터나 컬러 복사기로 위조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첨단 기법이 사용됩니다. 홀로그램, 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과 색상이 변하는 기울이면 숨어있던 만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모두 7개 위변조 방지 장치가 새 지폐에 도입됩니다. 구권이 은행으로 들어오면은 은행에서 그러니까 폐기하니까 신권은 또 이제 대폭 그 보강을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위조 지폐를 찍고 있었고 국권을 만들고 있었고. 네, 국권이죠. 바꾸긴 쉽지 않으니까. 사실 5,000원짜리를 김 씨가 선택한 이유도 10,000원짜리에는 충분히 많은 그 방지 기능이 있어서 너무 어렵고 잘 아는 사람이군요. 그다음에 1,000원짜리는 해봤자 마진이 안 된대요.
그죠? 노력 원가가 이 사람 거야. 되게 주도하는 사람이네. 그래서 5,000원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금방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국권이 줄어드니까 사용하게 될 때 위험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꼬리가 안 잡히는 거죠. 8년에 걸쳐서 구형 5,000원권 45,000장을 뿌렸는데 결국 구멍가게 주인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 한 슈퍼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 범인을 잡는 데 큰 공헌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뭔가 사가면서 돈을 내고 간 사람이 있었는데 5,000원짜리 국권이에요. 그래서 2013년이면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6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국권이 있으니까 신기해서 이제 따로 놨던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또 우연히 그때 자기 지인도 야 요즘에 내가 뭐 하나 지폐가 생겼는데 이 봐봐 이때 두껍고 되게 신기하지 않니? 하면서 아니 그 위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신기하다. 위조 지폐 볼 기회가 없죠 잘. 근데 그거를 두 개를 딱 봤더니 거기 이제 77246. 똑같을 수는 없거든 번호가. 그렇군요. 인증 번호가. 그래서 이거는 위조 지폐구나. 위조 지폐구나. 그래서 그거를 붙여놓고 6개월 가까이 이상한 사람이 워낙 이렇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참 준법 정신이 투철하신 분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범인이 이 집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와. 다시 온 거예요. 설마 이 사람이 그 위조범이라고 생각은 못하고 왜냐면 재유통된 사람이 쓰는 걸 수도 그럴 있잖아요.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을 해줬대요. 딱 보고서 이거 똑같은 거네. 이거 위조 지폐니까 빨리 가서 신고하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통 같으면 놀래야죠. 어머 모르죠. 위조 지폐라고요? 막 이래야 되는데 전혀 동요하지 않고 네 하고서 지폐를 받아서 지갑에 넣었는데 지갑을 보니까 5,000원짜리가 이만큼. 거기서 아줌마가 딱 본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한국은행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위조 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77246 위패가 988장이나 발견된 겁니다. 김 씨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뒤 1년간 다양한 화폐를 위조해보고는 가장 완벽한 5,000원권만 집중적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이런 구멍가게 가서 돈 쓴다는 자체가 너무 부족한 돈을 조금이라도 메꿔볼까 이런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게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금액이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근데 번호를 한두 개라도 좀 바꾸면 안 되나요? 왜 그게 똑같은 번호? 왜냐면 하나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2억 5천을 찍어서 실제로 가져가는 2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비용을 써야 되니까. 그렇겠죠. 인건비. 아니 근데 그 노력과 애씀을 일을 하시면 그러니까요. 그 돈 버셨을 것 같은데. 그 노력으로. 네, 그 노력으로. 오늘 저희가 갔을 때 그 위조 지폐 판별법 그런 것도 봤는데 이제 5만 원권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눈에 두드러지는 특징은 여기 이 두 군데에 있는 홀로그램이죠. 각도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특히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은색 선은 입체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 입체 모양이라 이게 이렇게 움직일 때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희미하게 이제 신사임당 얼굴이 보이거든요. 각도를 바꾸면 빛을 비추면은 이렇게 봐도 보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위조범은 위조했던 거죠. 세 겹을 끼워 넣어가지고 이 뒤에 이 5만이라는 숫자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렇네요. 네, 바뀌고요. 뭐 5만 가지가 들어있고요. 이런 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데요. 이걸 자외선에 넣었을 때만 보이는 패턴들이 있어요. 이 은행에 들어가면 바로 한 번에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위조 방지 기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화폐를 이제 위조하는 건 굉장히 큰 중죄예요. 엄청 큰 죄더라고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거든요. 그렇죠. 2년 이상이라는 건 이제 요즘 뭐 2년부터 30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죄죠. 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8년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8년형을. 그러니까 사실 이 위조가 굉장히 중죄인 것은 이걸 잘못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국가 경제 자체가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도 지폐가 있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이 지폐를 위조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함. 지폐 그렇게 써 있어.
박사님께서는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그 익산에 보석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보석박물관이요? 보석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익산이라는 곳이 사실 이게 구백제 구라고 하기도 너무 옛날이지만 구백제 전에는 뭐였나요? 그 백제 시대에 나온 유물 때문에 여기가 보석으로 유명했다 그래요. 오랫동안. 의외로 분위기 좋은데? 이것도 보석 모양이네. 이것도 재밌네요. 수정이네요. 수정. SiO2 산소예요. 산소. 근데 보석박물관이 왜 하필 여기 있나요? 무왕의 도시여가지고 왕의 장신구를 만들던 그 분들이 여기서 살았어요. 7, 80년대 여기가 엄청나게 보석을 연마를 해가지고요. 뭐 전 세계 90%를 깎아서 나갔다고도 하더라고요.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여기 이 작품이 제일 비쌉니다. 이거 얼마예요? 20억이요. 20억이요? 범죄 가운데 가장 흔하고 우리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범죄는 원래 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훔칠 때도 주로 이제 돈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효율이 가장 좋은 거, 무게 대비. 보석, 뭐 이런 게 아니 우리가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재가 다이아.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어쨌든 크기 대비 가장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면은 이제 가끔 왜 설치해놨는지 모르는데 레이저 이렇게 막 비빔 같은 게 나오는데 눈에 보이게 해놨어요. 이렇게 피할 수 있게. 그리고 다이아 도둑들은 다 이렇게 세련된 거예요. 이 레이저를 통과해야 되니까요. 최근에 아주 굉장히 대규모의 범죄가 있었더라고요. 2019년 독일의 드레스덴이란 도시에서 1700년대 중반에 당시 그때는 거기가 작센의 주도였어요. 그 독일 동부 지역과 폴란드를 포괄하는 굉장히 큰 지역인데 거기서 있었던 아주 돈 많고 아주 힘이 강력했던 그 작센 지역의 왕이 모아들인 수많은 보석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리네 베렐베라는 우리로 치면은 박물관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보석을 일당들이 와서 그걸 탈취해 가는데 Thieves have reportedly pulled off a spectacular heist at one of Europe's most renowned museums. But the loot apparently includes 3 priceless sets of jewelry. Dresden's prized collection of historical treasures includes crown jewels and bowls carved out. 탈취해 가는 과정이 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이 벌어져요. 현지 시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전기 변전소에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일대가 정전이 돼요. 비상 전원이 있어서 그 CCTV는 돌아갔대요. CCTV는. 그 범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CCTV에 담겨 있어요. 지금도. 아주 첨단적인 방법은 아니네요. 그렇죠. 방어 장치가 다 지금 무력화됐으니까 그렇죠. 가장 빨리 들어와서 보석을 탈취해 나가야 되니까 도끼로 그냥 쾅쾅쾅 쳐가지고 경찰이 5분 뒤에 왔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다 절도를 해서 도망간 거예요. 현재 5명이 지금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4명이 현재 용의자로 잡혀 있는 상태고요. 한 사람은 아직 못 잡았다고 해요. 그리고 도난당한 보석들은 결 행방이 묘연하겠죠.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거죠. 여전히. 그 보석 되게 유명한 보석들일 거 아니에요. 거의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했던 보석이 41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뉴욕에 있는 모마에 그게 대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우연히도 그래서 탈취당하지 않았고요. 도난당한 보석을 이제 시가로 환산을 해보면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 팔 수도 없겠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그게 아마 팔면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 이건 팔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보석을 다 분해를 해서 다시 커팅을 하고 그 보석을 이루고 있던 감싸던 금 같은 건 다 녹이면 되니까 그걸 탈취하는 거죠. 그 보석들은 단순히 그 보석이기 때문에 갖는 가치 말고도 그것을 만들었던 옛날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과 소중한 문화가 들어있는 그게 진정한 가치인데 나쁜 범죄를 저지른 거죠. I don't need to tell you how shocked we are, also about the brutality of this break-in. Just to put this into context, this is of invaluable art historic and culture historic value.
두 번째 사건은 영화화 돼가지고 더 유명해졌죠, 사실. 해튼 가든 도난 사건이에요. 해튼 가든. 2015년 영국 런던에서 부활절 연휴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런던에 가면은 보석을 파는 그 가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는데 평일에는 그냥 각자 보석상들이 자기 보석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에는 다 비우니까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보석을 모아둔대요. 특히 이제 부활절 연휴가 한 5일, 6일 지속이 되니까 거기 다 보석이 모인 거죠. 드릴로 그냥 구멍을 뚫어요. 드르륵 드르륵. 런던 한복판의 귀금속 보관소에서 3천억 원에 달하는 현금과 보석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50c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이 뻥 뚫렸습니다. 6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도둑들은 다이아몬드를 쪼갤 때 쓰는 초강력 드릴을 이용해 보관소 벽을 뚫고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탈취된 보석을 이제 X로 환산을 해보면 한 3천억 가까운 보석을 탈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도난 사건에서 참 특이한 점은 여기에 참여한 범죄자들이 나이가 60, 70대에 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직 도둑? 젊은 시절에 이제 도둑질 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뭔가 죽기 전에 크게 한번 해보자. 이제 이래서 모인 거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범죄를 저질러야 되잖아요. 지금 한날 1시에 팍 한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이동을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차를 이용한 거예요. 근데 CCTV 이제 분석하다가 나온 거죠. And £9 million worth of property still to be recovered. 근데 보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네. 보석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훔치려고 그러고 과연 거기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사실 보석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그 정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보석은 있는데. 뭡니까? 일단 종이하고 펜 좀 그리셔야 되니까. 자, 이것도 그래야 되구나. 그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몇 해 동안 못 봤는데 펜과 종이로 다 쓰실 수 있는. 지각이라고 하죠. 이 땅이 쉽게 얘기하면 땅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 사방 천지가 흙이잖아요. 이 흙은 뭐로 돼 있을까요? 암석과 흙, 우리 주위에 보이는 모든 땅. 흙이 뭘로 돼 있을까? 답을 알려주시죠. 흙이 뭘로 돼 있을까? 답을 알려주시죠. 지각을 이루는 8대 원소에서 고등학교 때 외우거든요. 오시, 알페, 카나크마. 보석이 뭐냐 하면 이 세 개예요. SiO2 이렇게 합치면 이게 이제 수정이 돼요. 수정. 아, 이게 수정이에요? 수정이에요. 수정. 투명한 이렇게 크리스탈 수정이 되고요. 수정이 만들어질 때 거기 안에 물이 좀 들어가면 약간 오팔이라는 보석이 돼요. 오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합쳐지면 이게 알루미늄 옥사이드인데요.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이 만들어져요. 크롬, 뭐 베릴륨, 타이타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루비, 에메랄드, 뭐 보석이란 건 우리 주변에 있는 흙이에요. 근데 그것이 땅속 깊은 곳에서 압력과 어떤 온도 조건이 잘 맞고 적절한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흙과는 다른 무엇이 된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흙과 똑같은 원자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좀 독특한 흙일 뿐이네요. 그렇죠. 특히나 다이아몬드는 정말 순수한 탄소예요. 탄소가 보통 우리 주위에는 흑연같이 검은색 그을음의 형태로 존재해요. 근데 이 녀석이 만약에 땅속 깊이 들어가서 높은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러니까 잘 타요. 이것도. 다이아몬드 타요. 흑연이 타잖아요. 수치잖아요.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강한 절대 깨지지 않는. 숯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타는 온도가 달라요. 이제 점화 온도라 그러는데 그 온도 이상 되면 타서 이산화탄소가 되어 사라지죠. 다 날아가 버려요. 팔 때 되니까 너무 헐값이던데요? 우리 결혼할 때 1,000만 원인가 뭐 주고 샀다고 내가 얘기 들었거든요.
뭐 생활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은희야 다이아를 팔자. 오빠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너무 부푼 꿈을 안고 그 귀금속 매장에 갔어요. 가서 했더니 80만 원? 나중에 한 뭐 몇 년 지나가지고 팔러 갔. 근본적인 애정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보석에 진짜 그렇던데. 아니 근데 보석이 가치가 있으려면 거기 스토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진주는 그렇게 비싼 보석은 아닌데 2018년에 무려 411억 원에 낙찰이 됐었어요. 진주 귀걸이 하나. 마리 앙투아네트의 진주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약 412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진주 보석 하나인데 펜던트 하나인데 마리 앙투아네트가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인정이죠. 비쌀 수밖에 없네. 마리 앙투아네트의 이건 김은희가 갖고 있던 건데. 아 그러네요. 야 지금 다시 팔았어 그래서? 소리가 있잖아. 이건 팔았지. 이걸 김은희가 갖고 있었다고 이해해야지. 이게 복이 있는 거다. 그건 못했어. 보석 얘기 보면은 좀 허황되기도 하고 마음이 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